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병철이 괴담.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일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말에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경북 쪽에 있는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했었고요. 그 지역시의 이름은 딴 대학이지만 사정상 밝히지는 않을게요. 여튼 그 대학은 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술집, PC방, 복사집, 기타 밥집과 자취 건물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제가 자취하는 곳은 대학가와 좀 동떨어진 곳이었는데 밖과 들 사이로 20여 분 걸어야 나오는 그런 자취방이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었는데 저희 집은 이제 길이 보이는 쪽이 아닌 건물을 삥 돌아서 이제 그 반대쪽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2층 집이었어요. 뭐 몇 호인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서 컴퓨터로 공포 영화를 다운받아본 날이었죠. 뭐 다들 알고 계실까 모르겠는데 셔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무섭거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시계는 새벽 2시 반쯤을 가리키고 있었죠. 근데 이 무서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뭐 영화 별로 안 무섭느니 무섭다고 해서 봤는데 재미도 하나도 없다 하는 그냥 실없는 소리만 늘어놓다가 제일 친한 후배인 병철이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 와서 같이 자자 라고 얘기했죠. 너무 무서웠거든요, 사실. 병철이는 평소에도 저희 집에서 자주 술 마시고 저를 가장 잘 따르는 후배였어요. 뭐 무서워서 그렇다고는 뭐 도저히 말은 못하겠고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었는데 병철이가 이미 시내에서 술을 마셔서 학교로 들어오기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할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불을 펴고 누웠죠. 그래도 이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해놓았는데 그 게임 방송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다가 스르르 잠들려고 했었어요. 한 3시 반? 시계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벽에 걸려있던 시계의 시침이 3과 4를 가리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누가 쿵쿵쿵쿵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잠들려고 이제 잘 준비 다 하고 이제 편하게 누워있는데 잠이 다 깬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그냥 쌩 까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눈을 감으려고 했는데 거의 5분이 넘도록 계속 쿵쿵쿵쿵 하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누구야? 하고 반말로 물었죠. 그런데 밖에서는 잠시 동안 대답이 없더니 형, 저 병철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라고 했는데 뭐 못 온다고 했던 그 후배잖아. 갑자기 왔나? 근데 왜 하필 잠들려고 하는 이때 온 거야?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문 쪽으로 가면서 소리를 쳤어요. 야 임마,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오는 거야 임마. 그러면서 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밖에서 다시 후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 저 병철인데요. 야 임마, 그거 안다고. 그러니까 왜 지금 오냐고 임마. 이러니까 형, 저 병철인데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식이 형이랑 장난하나. 야 너 죽을래? 너 문 안 열어준다. 하니까 형, 저 병철인데요. 계속 이러는 거죠. 이 새끼 여기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새끼가 돌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계속 같은 대답을 하는 후배에게 화가 나서 저는 실컷 해줄 요량으로 얼른 문을 열려다가 왠지 모를 오한이 도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 같은 그런 날에는 그냥 문을 열어 제끼고 그냥 욕을 하면 됐지만 아까 제가 무서운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물었죠. 야, 너 누구야?
라고 했더니 형, 저 병철인데요. 그래서 너 어디서 술 마시고 왔어? 라고 했더니 또 형, 저 병철인데요. 순간 소름이 팍 돋는 거예요. 사람이랑 감정이 있잖아요. 억양도 완전히 똑같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 같이 이제 일정한 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살며시 문의 귀를 가져다 댔죠. 그랬더니 형, 저 병철인데요. 형, 저 병철인데요. 아니,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가까이 있는 것은 대략 위치를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가 아닌 문 밖 천장 부근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제 겁이 너무 나니까 저는 문을 잠그고 계속 문을 확인했어요. 이거 잘 잠갔나? 이렇게 확인하고 소리를 꽤 질렀죠. 야, 이 새끼야, 너 누군데 장난질이야? 안 꺼져? 그러자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럼에도 저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어봤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뭐 찌르찌르하고 뭐 벌레들 우는 소리, 뭐 그리고 바람 소리, 이런 것들만 미세하게 들렸죠. 한 10분 동안 문에 귀를 대고 있던 저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자 다시 침대로 와서 몸을 누웠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그때 멈추는 줄 알았거든요. 문 밖에서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제 귀를 강타하더라고요. 손으로 상체만 벌떡 일으킨 저는 온몸에 돋아나는 소름을 느끼면서 상체만 벌떡 일으키고 턱을 심하게 떨면서 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막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 있잖아요. 점점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손을 계속 덜덜 떨면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병철이한테 전화를 했죠. 받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야,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야, 전화 좀 제발 받아 좀, 야, 무서워 죽겠어, 뭐 이런 형식의 문자를 뭐 10대 개를 연달아 날리고 계속 문을 쳐다보면서 극으로 치닫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죠. 쿵쿵쿵쿵 두드리고 미친듯이 막 이렇게 웃고 다시 쿵쿵쿵 두드리고 이걸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공포가 도를 넘으면 미친다고 했어요. 그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순간 저를 패닉으로 몰아가는 그 목소리가 미친듯이 미웠고 화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원룸으로 되어 이제 부엌이 침대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 찬장을 이제 부서질 듯이 그냥 확 열고 평소에 쓰던 식칼을 찾아서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문 앞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허공에 대고 미친듯이 칼질을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풀어보았어요. 아마도 장난을 친 누군가에게 뭐 욕을 했겠죠? 그렇게 한참을 허공에 대고 칼을 막 휘둘렀을까? 문득 엄청나게 치밀어 올랐던 화가 사라지고 다시 공포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죠. 평소에 밝게 빛나던 센서도 그냥 뭐 켜지는 등도 켜지지 않았고요. 너무 어두운 복도는 그 너머로 보이는 나지막한 산만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허걱거리다가 문을 세게 닫고 잠을 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잠갔죠. 그리고 칼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서 현관문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시 올 거라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했던 일종의 악과 깡, 비슷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아침이 돼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넘어가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 밖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으아!
무슨 목소리지? 하고 봤더니 병철이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왠지 새벽녘에 문을 두드리며 말하던 그 목소리와 뭔가 좀 달랐어요. 이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혹시 몰라서 칼을 손에 움켜쥐고 달려나가서 문을 확 열어제낀 저는 2층 복도 끝에서 주저앉아 있는 병철이 후배를 볼 수 있었어요. 순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움이었죠. 그래서 저는 막 욕을 하면서 막 짜증나 막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반가웠지만 화도 나잖아요. 무서웠으니까. 그러자 멍하게 주저앉아있던 병철이가 갑자기 제 옷을 확 잡더니 질질 끌고 원룸을 벗어나기 시작했죠. 덩치가 저보다 컸기에 속절없이 밖으로 그냥 끌려나온 저는 환한 햇빛을 보고는 완전히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모습에 병철이도 제 옆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후배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었죠. 야, 내가 어제 뭘 봤는? 하는 순간 형, 자취방 당장 바꿔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야, 너 뭐 봤어? 너 뭐 봤지? 어떤 걸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철이는 막 보채는 제 목소리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막 욕을 내뱉더라고요. 병철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병철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저한테 문자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첫 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와서 제 자취방에 찾아온 거죠. 그런데 건물 마당에 올라오자마자 엄청 놀랐다고요. 그러니까 제 침대 머리맡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투명한 이중 유리였어요. 이게 마당 쪽으로 나 있었는데 병철이 눈에 비친 그 창 안의 풍경은 마치 온 집안이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빨갰다고 해요. 그래서 병철이는 놀라서 2층으로 뛰어 올라온 거고 거기서 봤다고 합니다. 제 집 현관 바로 앞에서 떠있는 목을, 몸통도 없이 오로지 목만이 저희 집 현관 위에 위치한 백열등 바로 밑에 둥둥 떠있는 것을요. 그리고 병철이가 비명을 꽥 지르며 주저앉자 얼마 뒤 문이 열리며 제가 뛰어나왔군요. 자신에게 욕하는 저를 멍하게 바라보던 병철이의 시야에 둥둥 떠있던 목이 스르륵 움직여서 저희 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보였고 가타부타 말 없이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합니다. 한동안 자취방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뒤로는 병철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병철이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무섭다면서 제가 같이 사는 걸 꽤나 반기는 눈치였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후에 친구들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돌아왔더니 그냥 제가 뛰쳐나오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그건 뭐였을까?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